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조카의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이날 이재명의 사과를 계기로 해서 이 건에 대한 보도가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한 얘기가 인터넷에서 떠돈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이재명은 이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자, 우선 이 사건에 대한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의 조카 A씨는 2003년부터 여자친구 B씨와 교제했습니다. 2005년 B씨는 A씨에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했고 이때부터 A씨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지속해서 협박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B씨가 꿈쩍하지 않자 A씨는 2006년 5월 7일 마트에서 총길이 33cm의 부엌칼과 투명 테이프 5개를 구매한 뒤 무작정 B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A씨는 주변에서 B씨를 기다렸고 이날 오후 11시 30분 집으로 들어가는 B씨를 잡은 A씨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분간 여자친구인 B씨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부모는 자신의 딸과 A씨의 교제를 낮은 학력, 경제적 무능함을 들어 반대했고 그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그의 부모에게 서로 테이프로 손을 묶으라고 한 다음 칼을 마구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재명의 조카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19회,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18회를 찔렀습니다. A씨는 가장 먼저 B씨의 부친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는데요. B씨의 부친은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사건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날은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이날 있었던 사건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재판에서 A씨의 1심과 2심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은 A씨의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결국 이재명의 조카 A씨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재명의 이날 사과는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만의 사과였습니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선 오래된 일을 넘기지 않고 사과했다며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의 사과에 대해 여론전을 필요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지난 15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대선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모호한 설명과 조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어물쩍 넘기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요. 잔혹한 살인범 조카를 변론했던 이재명이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10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김성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찍기도 우려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범죄,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쯤이면 이재명의 정신세계도 궁금해지고 그 특유의 뻔뻔함에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은 조금 전 또 이해 못할 발언을 내나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울분을 토한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은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과 억울함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다. 이 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을 때는 변호사이기 전에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가 살인을 저지른 건 지난 2006년이었는데 당시는 이재명이 열린우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때였습니다. 오로지 변호사만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못할 일을 정치인 신분으로 변호를 맡은 것도 모자라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인데 과연 이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이재명은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딸을 잃은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갑자기 TV에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듯이 이야기하는데 참 뻔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논란은 조폭 연루설까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18년 이 후보가 한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중학생 조폭 조카 변론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이재명은 자신의 조카가 국제 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어서 4차례 변호를 해줬다고 밝혔는데 이 조카가 모녀살인범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온라인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카는 스토킹 살인범 조카와는 별개의 다른 조카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재명 가족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관계자는 두 조카는 다른 인물이라며 중학생 조폭 조카는 이 후보 어머니 쪽 집안 사람이고 살인을 저지른 조카는 이 후보 누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명의 조카는 조폭이고 다른 한 명의 조카는 살인범이라는 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께서 꼭 인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각종 논란을 대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재명의 전과 사법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데이트 폭력이란 이슈를 꺼내들며 전체를 모호하게 설명하고 사과함으로써 마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일가 친척 집안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맥락을 비틀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재명의 화법이 이런 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며칠 전 이재명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었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개발이익 100% 미환수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였던 이재명 측근이 민간 투기꾼들과 결탁해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을 교묘히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지 못할 쌍욕도 마찬가지고 음주운전, 폭력전과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은 늘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이해해라, 늘 이런 식인 것이었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을 이끈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눈에 뻔히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